인생은 불공평하지만 삶은 공정하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국가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쟁 중인 국가에서 태어난다. 부모가 자상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엉망인 사람도 있다. 어떤 가정은 부유하나 어떤 가정은 빈곤하다. 예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못생기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태생이 총명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애초에 둔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불공평한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기를 치고도 법망을 피해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순하게 절도를 했다가 감옥 신세를 지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하지만 불공평함을 원통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변하는 건 없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더든다. 원망할수록 내 인생만 엉망이 되고 계속 그렇게 엉망인 인생으로 살게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불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 분명히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내가 동정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이 그렇다. 자신의 시선 속에서는 자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하지만 그 문제를 세상에 내놓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만 그런 것도 내가 처음 그런 것도 내가 마지막인 것도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불공평은 포장이 예쁘지 않은 선물이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인생이 원래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본다. 빈민촌에서 태어나 같이 자란 쌍둥이가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빈민촌에서 계속 평범하게 살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이로 자랐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고급 교육을 받으며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란 또 다른 쌍둥이 중 한 명은 법관이 되었고 한 명은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되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공평함을 마주하는 방법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태어나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로베르토 베니니는 이런 수상소감을 남겼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가난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헬렌 켈러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나
나 자신을 찾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때로는 불공평함이 우리를 피해자에서 수혜자로 바꿔준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 마음의 부담과 책임이 능력으로 이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 인내심을 기르게 되며 노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고 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오늘 당신이 힘들었다면, 손해를 봤다면, 책임을 졌다면, 죄를 뒤집어 썼다면, 고통을 참아냈다면 그 모든 것이 빛이 되어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불공평은 사실 포장이 예쁘지 않은 선물이다. 태양의 밝기만큼 그림자도 짙어진다. 돈, 명예, 아름다운 외모를 다 가진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전생에 덕을 쌓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시험은 아닐까? 파산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아름다운 미모가 화근이 된다든가, 자손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 한 기업가가 70 가까이 되어 불교에 귀의하며 개탄하였다. 지금껏 살면서 알고 지낸 고위 관직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힘든 일을 한 가지씩은 갖고 있다. 심지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다. 절세미인으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60년 가까이 할리우드를 종횡무진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보랏빛 눈동자는 전 세계를 홀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들며 아름다움이 점차 사라지자 극도로 우울해져서 나중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처음에는 커다란 행복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슬픔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 행복감은 커졌겠지만 아름다움이 지나치면 미인 방명이라는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다. 명성이 높으면 행복감이 커지겠지만 인기는 시기와 다툼을 몰고 다니게 마련이다. 돈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돈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사업이 번창하면 여유 시간과 자유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참 공평하다. 회사 동료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었다. 그 동료는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게 분명한데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빈번히 사장 앞에서 그 동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동료에 대해 나쁜 인상을 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사장은 그 동료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고 그 자리는 남자 차지가 되었다. 능력에 따른 인사이동이 아니었기에 남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 외에도 상사들에게 아첨하고 관계를 다지기 위해 애써야 했다. 낮에는 업무를 하고 밤에는
술자리를 갖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이 지속되며 그는 점차 지쳐갔고 결국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반면 동료는 이동한 부서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했고 상사에게 접대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고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히려 이런 생활도 꽤 괜찮다고 느꼈다. 인생은 불공평할지 모르지만 삶은 공평하다. 마음가짐만 올바르다면 인생은 순조로워진다. 타고르는 이런 말도 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봐놓고 세상이 우리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감옥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빛을 비춘다. 빗물은 잡초와 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떨어져 내린다. 착한 사람을 피해서 나쁜 사람에게만 몰아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는 햇빛이 비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폭풍우가 내리면 안 된다고 여긴다. 안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